장손이 죽는다는 겁니다. 문종, 단종 쭉 옆으로 가서 세조의 아들과 손자가 또 죽었습니다. 4명, 이거는 100% 빼박 저주입니다. 천능! 지금 당장 천능을 시행하도록 하라! 세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조에게 내려진 2가지 저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세조는 당시로 보면 역사의 좀 승자처럼 보이는데 세조 과연 행복했을까요? 세조에게 내려진 2가지 저주 때문에 세조는 결코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조에게 내려진 첫 번째 저주는 세종대왕 릉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조의 아버지죠. 요 조선 왕릉 선정 과정을 먼저 좀 살펴보면 세종대왕 때도 왕릉 10군데를 이 풍수지리 전문가들 요 10명이 10군데에 후보지를 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결재를 올리는데 누구한테 올리느냐? 김종서, 수양대군 같은 요 위에 결정자들이 3군데를 딱 추립니다. 그리고 3군데를 딱 추려서 최종 결정자 왕한테 올립니다. 주상전하께서 묻히실 왕릉 후보지 3곳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세종대왕이 요 3군데 후보지를 딱 보시고 옳거니 잘 됐구나. 내가 원래 점 찍어 놓은 곳이 있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지금 서울 내곡동에 있는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묻혀있는 곳 인근이었습니다. 자, 아파트를 살 때도 인터넷에서 보고 사지 않잖아요. 실사를 나갑니다. 최종 이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은 물론 김용서 같은 대신들, 그리고 당대 조선 최고의 지관이라고 불렸던 최양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흉지인지 명당인지 살펴보는 거죠. 파묘에 최민식 배우처럼 흙을 찍어서 멋보더니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절자손장자.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최양선의 말은 이 풍수지리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무덤을 쓰면 절자손장자. 장손이 죽는다는 겁니다. 최악의 형질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 세종대왕 때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상전하, 큰일이옵니다. 지관 최양선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 무덤을 쓰게 되면 절자손장자, 장남과 장손이 대가 끊기게 된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께서 놀라운 결정을 하십니다. 조선의 풍수지리는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쓰면 된다. 나는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 근처에 그대로 묻히도록 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자, 세종대왕의 장남 문종 재위 2년 반 만에 돌아가십니다. 문종의 장남 누굽니까? 단종이죠. 단종 삼촌인 세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2명의 장남이 죽었는데 요거 저주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모호합니다. 자, 직계에서 내려와서 다음 왕 세조가 왕이 됐습니다. 세조가 불면증으로 시달렸다는 여러 기록이 있는데 겨우 잠이 든 어느 날 주상전하 아니 내시가 긴급하게 세조를 깨웁니다. 세조가 일어나서 급하게 달려간 곳은 바로 동궁전. 그곳에는 세조의 아들 19살의 의경세자가 사지를 쭉 늘어뜨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굴이 반반이었습니다. 반은 슬픔, 반은 두려움. 아바마마 릉의 저주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것인가? 자, 다음 얼마 후 또다시 세조를 긴급하게 깨우는 내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상전하, 도대체 이번에 무슨 일이냐? 하고 갔더니 이번에는 돌이 갓진한 세조의 손자가 또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영유아 사망률이 아무리 지금보다 높았다고 해도,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종대왕의 장남, 문종, 단종 쭉 옆으로 가서 세조의 아들과 손자가 또 죽었습니다. 4명, 이거는 100% 빼박 저주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손자가 죽고 나자 다음날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아서 이것을 명합니다. 천능! 지금 당장 천능을 시행하도록 하라! 이 천능이 뭐냐면요, 왕릉을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세조는 세종대왕 무덤을 정할 때 당시 실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절자선장자 최양선의 말을 들었었던 거죠. 자, 천능은 3가지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요거를 천능을 왜 매번 하면 안 되느냐? 왕릉 공사를 할 때 이 서울 경기도에 이 우리 백성들이 공사를 하다가 과로사, 사고사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릉을 조성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천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해서 시켰습니다. 어떤 경우냐? 3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천재지변으로 능소가 파괴되는 경우, 막 천둥, 벼락, 홍수가 나서 비석이 깨지거나 봉분이 홍수에 물에 쓸려가면 이때 천능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2번째 경우, 먼저 모신 능소에 왕이나 왕비를 합장하는 경우. 이 왕비가 먼저 묻혀 계시면 우리 왕들께서 나는 우리 부인이랑 같이 묻히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또 파묘를 거쳐서 합장을 하면 천능을 또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늘 이야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풍수지리에 의해 흉지로 판명되는 경우. 흉지입니다. 장남 4명이 죽었습니다. 일반 민가도 아니고 왕가에서 로얄 패밀리의 왕위를 이뤄야 하는 로얄 패밀리 왕자들이 4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조의 재위기간 13년 동안 세조는 천능을 못합니다. 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카리스마 왕 세조가 자기 아버지 능을 옮기는 일을 왜 못했을까요?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천능을 반대하는 건 놀랍게도 계유정난의 공신들, 세조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계유정난 공신들은 자기들끼리 막 회식할 때 세조한테 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술 한잔 딱 하면서 날이, 이 첫 번째 계획은 김종서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이가 입에 뱉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물러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할 때는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왕인 세조한테도 날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천능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나리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조선 왕이 제1원칙 적장자. 나리는 적장자가 아닙니다. 나리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 저 세종대왕 릉의 무덤가 바로 우리였는데 지금 와서 천능을 하시겠다고요? 아니 됩니다. 이 세조는 계유정난의 공신들을 마음속으로 100% 믿지 못해서 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회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이조 판서를 딱 불러서 술 한잔 하면서 병조 판서의 동태를 묻는 겁니다. 이 판, 병판은 요즘 어떤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화요일은 병조 판서를 딱 불러서 술 한잔 하면서 이조 판서 혹시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이 회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조가 죽을 당시에 피부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피부병이 심했는지 눈, 코, 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피고름이 막 튀어나와서 이 코가 안 보일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조의 피부병의 원인에 대한 괴 소문이 이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세조 피부병 원인은 밤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세조를 노려보면서 천장에서 세조에게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히 왕에게 침을 뱉을 수 있는 여인 누구일까요? 한이 가장 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조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세조한테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 너무 많겠지만 그중에서 제1번 가장 강력했던 사람은 바로 단종의 어머니 아니었을까요? 예. 열렬실기술에는 세조 피부병의 원인이 단종의 생모인 현독 왕후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화 같죠?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부병이라는 거는 진실이지만 이 귀신이 와서 침을 뱉었다는 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당시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의 민심을 반영한 겁니다. 이거 봐라. 조카 죽이고 친형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더니 꼴 좋다. 저거는 저주야 저주. 이런 백성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게 열렬실기수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조가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조선시대 왕이 가면 안 될 곳을 급기야 찾게 됩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리학, 유교의 나라입니다. 이 초기에는 괜찮았죠. 후기에는 숭유, 억불, 불교를 막 억압하잖아요. 세조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을 다닙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놈들아, 이 내 피부병이 얼마나 간지러운 줄 아느냐. 이 부처님한테라도 가서 빌어서 이 피부병 좀 낫게 하자. 오냐 온촌 조선 팔도의 최고의 명의들이 찾아도 이 피부병을 못 고치니까 세조가 절을 다녔는데 특히 요 절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바로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의 상원사입니다. 세조가 상원사를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문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행차를 해가지고 강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병이 그 아토피 같은 스트레스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분들 알지만 엄청 따갑잖아요. 근데 상원사 입구에 가면 계곡이 쫙 있습니다. 소나무에서 피톤치도가 쫙 떨어지고 계곡물이 쫙 들리니까 세조가 갑자기 행차를 멈추고 사람들을 물립니다. 이 계곡물에서 몸 좀 씻고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물러가 있도록 해라 해서 세조가 상원사 입구의 계곡에서 이렇게 반신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등 쪽이 가려운데 등이 막 손에 안 닿는 거예요. 이때 제3의 손이 쓱 나타납니다. 뭐야 하고 봤더니 절 근처니까 웬 동자승이 하나 나와서 이 세조의 피부병 부위를 싹 문질러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시원해요. 세조가 그래 거기 오른쪽 2시 방향 그렇지 하고 시원하게 반신욕을 하고 나서 세조가 좀 민망했는지 골룡포를 탁 갖춰 입으면서 이 동자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는 조선의 왕이다. 어디 가서 이 내 등에 피부병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지 말고 왕을 만났다는 것도 얘기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동자 스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왕이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 저 만났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건방지게 얘기를 했더니 세조가 딱 돌아봤는데 이 동자 스님이 나는 사실 문수보살이요 하면서 뿅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요 그림이 상원사에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조의 등에 피부병이 보이죠. 요 문수보살이 등을 막 문지르고 있는 요게 오대산 상원사의 벽에 지금도 그래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지혜를 담당하고 있는 문수보살인데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절 중에서 이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절이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상원사에는 세조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고양이에 관한 것입니다. 상원사에는 이 고양이 돌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세조 때 세워진 건데요. 여기에는 이런 설화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또 이 피부병 때문에 부처님한테 빌로 딱 와서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발을 딱 계단에 내딛었는데 고양이가 야옹 야옹 울었답니다. 응? 호위무사가 어이 모험하게 뭐냐 했더니 세조가 다시 한 계단을 올라서는데 고양이가 이번에는 폴짝 날아와서 세조 앞에 다가와서 골룡포를 막 잡고 노치랍니다. 세조가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호위무사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라 했더니 법당 안에 놀랍게도 자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전설의 고향 같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요 뉴스는 제 추측에 세조 측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세조가 상원사에 묘전, 묘답, 고양이 묘자를 써서 상을 내립니다. 딱 내리고 상금을 막 내리고. 자, 여러분들 기도빨이 잘 들으려면 시주가 필요합니다. 이 신하들이 절 가는 것 자체도 못마땅해 하는데 시주를 하려면은 대안이 있어야겠죠. 근데 상원사의 고양이가 짐의 목숨을 구하였는데 내가 어찌 상원사에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냐. 세조 제위 당시에 상원사는 강원도에서 세금 납세 탑3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그만큼 묘전, 묘답이라는 이름으로 상원사에 사실 시주를 한 겁니다. 이 상원사에는 문수동자상이 있는데요. 요게 1980년대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국보로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구팀들이 문수동자상 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탑이나 이런 부처님상, 문수동자상 안에 뭐 사리도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우리 연구원들이 봤더니 이 불상의 유래를 알리는 발원문, 언제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 기록문이죠. 그리고 23점의 복장유물, 조선시대 초기 이 복식을 알 수 있는 옷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발원문을 봤더니 이걸 누가 만들었냐? 세조의 딸 의숙 공주가 요거를 발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수동자상 안에 있던 조선 초기 복식 옷들을 살펴보던 연구원이 깜짝 놀랍니다. 어이, 험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도대체 왜 들어있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조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적삼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초기 복식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옷은 4대부 이상의 왕자 혹은 왕들만 입는 옷으로 밝혀졌는데 실록에도 세조의 피부병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적삼, 피부병, 고름이 터져서 피에 젖은 피적삼이 이 발견된 거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세조의 딸이 문수동자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아이고 부처님, 문수동자님, 제발 저희 아버지 피부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많은 나쁜 일들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희 아버지 피부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문수동자상을 세조의 딸이 발언했던 것입니다. 세조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자식, 손자 먼저 보내고 자신은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죽었습니다. 세조의 다음 왕 예종입니다. 이 예종은 절자손장자, 이 세종대왕 등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천능을 다시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관 안효례를 시켜서 요 궁백리 안쪽을 막 돌아다니게 해서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찾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종대왕릉은 지금 서울 내곡동이 아니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쌀로 유명한 여주에 있습니다. 이 안효래가 여주 쪽으로 딱 출장을 가가지고 명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을 가리는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효래가 비를 좀 피해야겠는데, 조선시대 때 요즘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여주에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안효래가 딱 보니까 저쪽에 처마가 탁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탁 피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비가 쫙 그치고 안개가 싹 가시더니 최고의 명당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구나 하고 예종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상전하, 경기도 여주 땅에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찾았사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 최고의 명당 중에 하나이다 보니 이미 명문가 집안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예종이 그 집안 사람들을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부르기 전에 상도 좀 내리고 후손들 구급공무원, 치국공무원, 프리패스도 딱 시켜주고 미리 좀 이제 약을 친 거죠. 그리고 딱 부르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대감, 내 부탁하네.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종대왕 아니신가? 이 집안에서는 또 아무리 자기들이 잘 나가는 사대부라고 해도 또 왕의 부탁이고 거기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릉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양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이 집안이 세종대왕한테 릉을 양보를 했잖아요. 이 집안이 그럼 자기 할아버지 릉을 파멸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산소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이 집안끼리 형제가 막 말다툼을 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때 그 지간 말을 들었어야 된다니까. 아니 동생, 나만 안 들었나? 자네도 안 들었지. 아무튼 그 지간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돈 2배로 주고 다시 한번 청을 하세. 이때 이 지관이 묘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감마님, 이곳은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그러니 비석도 세우지 마시고 봉분도 평민처럼 하시고 특히 제실 같은 거는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실이 뭐냐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듯이 이렇게 명문가의 무덤이 있으면 사당 같은 게 있는 게 제실인데 아까 지간 안효래가 비를 피했던 곳이 이 제실의 처마 밑이었습니다. 이 지간은 이곳이 세종대왕에게 릉을 뺏길까지 예상을 했을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다시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 지간이 이번에 무조건 제 말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연을 날리라고 했답니다. 연을 툭 날렸더니 갑자기 연을 툭 끊어버리고 연이 뽀르륵 날아가서 떨어진 곳에 이곳이 명당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이웃에 그 집안에서 그곳에 무덤을 쏟더니 대제야 정성들이 나오는 명당이 또 발견됐다는 재미있는 야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종 때 천능을 했습니다. 근데 예종은 할아버지 천능도 해야 되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세조의 장례식도 치러야 돼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탈진을 하셨는지 제위 1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거 조주가 끊긴 거냐 안 끊기냐 볼 수가 없는데 요 다음 왕이 예종 다음 왕이 누구냐? 바로 조선의 조선 초기 기틀을 완전히 탄탄하게 마련한 성종이 오랜 기간 재위를 하시면서 이 세종대왕 릉의 저주를 완전히 끊게 됩니다.